아, 영어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 한국이고 당신들도 한국 사람 아닌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박성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멸감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딸 지혜의 결혼을 앞두고 예비사돈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성우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다림질하고 구두를 반짝반짝 닦으며 이 만남을 준비했죠. 28년 동안 키운 딸의 행복이 걸린 중요한 자리였으니까요. 아내 미영도 며칠 전부터 헤어샵을 예약하고 새 옷을 장만하며 상견례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비사돈 측에서 정한 장소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성훈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운 곳이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일이었죠. 현재 작은 번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성훈에게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비신랑 민준의 아버지는 대기업 계열사 회장이고 어머니는 유명 사립대학 교수라고 들었습니다. 성훈은 괜히 위축되는 마음을 달래며 레스토랑에 들어섰죠.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를 압도했지만 딸을 생각하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비사돈 부부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부인 역시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김 회장 부인의 시선이 성훈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모습에서 이미 불편함이 시작되었죠.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성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부인은 아예 고개도 들지 않고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가운데 김 회장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성훈의 악몽이 시작되었죠. 성훈은 이 상견례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딸 지혜가 민준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무거웠죠. 상대방 집안의 배경을 들으니 격차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성훈이 외교관 시절 바쁜 업무로 집을 자주 비웠을 때도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척척 해내던 든든한 딸이었죠. 대학교에서 민준을 만나 3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성훈은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빠, 민준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착해. 지혜가 민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성훈은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상대방 집안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비사돈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통화 내내 자신의 회사 이야기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았죠. 성훈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자 아 그래요라며 대충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죠. 상견례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강남의 고급 호텔을 지정했고 성훈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니까 거기서 만나줘라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했죠. 성훈은 그런 태도가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미영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조금 참으면 되는 일이야. 지혜 행복이 가장 중요하잖아. 그렇게 성훈은 이 만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예전 외교관 시절에 입던 정장을 꺼내 세탁소에 맡겨 다림질했고 오랫동안 신지 않던 구두도 새 것처럼 닦아놨죠.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도 성훈은 최대한 정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온 것을 보고 늦은 것은 아닌지 시계를 확인했죠. 다행히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부부의 차가운 태도는 성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민준이를 미국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영어로만 대화해요. 김 회장 부인이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영어 대화 가능하신가요? 성훈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 부인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아, 정말요? 그럼 앞으로 영어로만 대화해요. 그게 저희한테는 더 편하거든요.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한 김 회장 부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5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세계 각국을 누비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라는 자리에서 굳이 영어로 대화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아내 미영은 영어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 한국이고 당신들도 한국 사람 아닌가요? 성훈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지만 김 회장 부부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어머,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김 회장 부인이 남편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죠. 여보, 이 만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겠어요. 김 회장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육과 문화적 배경이 결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의들 부부는 대놓고 성훈 부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죠. 자신들이 영어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이 얼마나 비교육적인지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보세요, 저희는 수십 년간 국제적인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김 회장 부인이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하버드를 나왔고 저희는 그의 미래 가족도 비슷한 배경을 가지기를 기대해요. 미영은 무슨 말인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들을 수 있었고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죠. 이런 식으로 모욕을 당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김 회장이 웨이터를 부르며 영어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고급 와인과 프리미엄 코스 요리로 주세요. 그리고는 성훈 부부를 보며 비꼬듯 말했죠. 메뉴를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라요. 모두 영어와 프랑스어로 되어 있거든요. 성훈은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사실 저희는 이 결혼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김 회장 부인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거든요.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의들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뻔히 알 수 있었죠. 돈과 사회적 지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물적인 기준 말입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해서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이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어요. 김 회장이 거들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지만 저희 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때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 지혜가 민준과 함께 늦게 도착했는데 상황을 파악한 후 부모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예비시댁 편을 든 것입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민준이 부모님이 영어로 대화하시는 게 더 편하시다고 해서. 지혜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성훈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은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서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편하세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우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8년 동안 정성껏 키운 딸이 이런 상황에서 부모 편을 들어주지 않다니. 물론 지혜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얘야. 어떤 사람들은 국제적인 의사소통에 익숙하지 않다는 걸 저희가 이해해요. 김 회장 부인이 지혜에게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성훈 부부를 무시하는 것이었죠. 성훈은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런 모멸감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25년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세계 각국의 고위 인사들과 만나고 협상했던 사람인데 이런 속물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미영은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는 정말로 미래 며느리의 가족이 저희 생활 방식에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김 회장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국제적인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성훈의 참을성이 드디어 한계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을 수 없었죠.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자신이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훈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죠.
25년간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며 갈고 닦은 외교관의 위엄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말씀을 중단해 주시겠습니까? 성훈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김 회장 부부는 갑작스러운 성훈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당하고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성훈의 눈빛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당신들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니 제가 그 선호에 맞춰드리죠. 성훈이 완벽한 발음으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 부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죠. 지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성훈은 퇴직 후 자신의 과거를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국제적 마인드와 문화적 세련됨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훈의 목소리에는 25년간 국제 무대에서 쌓아온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회장 부인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훈의 영어 실력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발음도 완벽하고 어휘 선택도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아까 하버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인상적이네요. 성훈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관 경력 중에 그곳에서 여러 차례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김 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외교관이라는 단어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경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성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려는 것이었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 테이블의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성훈의 당당한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훈이고 전직 한국대사관 참사관입니다. 김 회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외교관, 그것도 참사관급이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지위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성훈의 진짜 폭탄 발언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갑자기 성훈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이 깜짝 놀라며 남편을 쳐다봤죠.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도 3년간 근무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어였습니다. 성훈의 발음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김 회장은 이제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언어를 구사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성훈은 평소 집에서 자신의 경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4년간 근무했습니다. 중국어까지 구사하기 시작하자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대사관에서도 2년간 근무했습니다. 일본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자 김 회장 부부는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우물안개골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훈은 다시 영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는 25년간 5개국에서 한국의 외교적 대표로서 봉사할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장관들, 대사들, 그리고 국가원수들과 협상해왔습니다. 김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 말씀해주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거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진정한 교양은 자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훈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 품격은 어떤 언어를 구사하거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보여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아버지를 평범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뛰어난 경력과 실력을 가진 분이었던 것입니다. 성훈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좋은 청년으로 보이고 제 딸이 왜 그를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어떤 관계에서든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김 회장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참사관님.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호칭과 태도에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었죠. 성우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호칭은 그냥 박성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이미 퇴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죠. 지금까지 자신들이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육과 문화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성훈이 아까 김 회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완전히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다른 쪽을 무시하는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거든요. 성훈의 위험 있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몰랐는지, 그리고 아까 상황에서 아버지 편을 들어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지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도 딸이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너무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참사관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해외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적이 많았는데 그런 상처 때문에 방어적이 된 것 같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처받은 경험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죠. 김 회장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교양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 회장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특히 김 회장 부인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언어 실력이나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훈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의 결과죠. 지혜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네요. 성우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올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김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참사관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계기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토랑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죠. 다른 손님들도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상견례를 시작해볼까요? 성훈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말입니다. 김 회장 부부도 이제야 진심 어린 미소를 보였습니다. 네,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인척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야 진정한 상견례가 시작된 것이었죠. 이후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외교관 시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김 회장 부부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죠. 김 회장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참사관님, 그런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지금은 조용히 지내고 계신가요? 성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민준이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도 앞으로 아버님처럼 겸손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혜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성우는 딸의 성숙해진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로 저희 가족 모두가 진정한 교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참사관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배려심 있게 살겠습니다. 결국 진정한 품격이란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임을 모두가 깨닫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두 가족은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교양과 품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